초유의 61조 원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2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직원의 직급이 대리였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뿐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일까요? 빗썸은 2018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온 업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 점검 1번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점검한 건가요? 과거 2번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면 당국의 검사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 61조 원 오지급을 대리급 직원 1명이 다중 결제도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감독 부실이 아니라 감독 부재입니다. 빗썸의 내부 통제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재원 대표는 국회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중 결제를 거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간 대조정산 주기를 더 짧게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이 말을 뒤집어보면 무슨 뜻일까요? 빗썸은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대조했다는 겁니다. 61조 원이 사라졌는데도 당일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실시간 정산이 기본인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에 15개 거래소를 점검해 내부 통제 체계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약 1788개의 비트코인이 패닉셀로 매도됐고 30여 명이 강제 청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왜 빗썸의 내부 통제 부실을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도 미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의지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1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규제할지 말지 논쟁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거래소들은 외형만 키웠고 내부 통제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번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빗썸은 30여 명의 강제 청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패닉셀로 인한 시장 전체의 손실은 훨씬 큽니다. 1788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무고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2022년 FT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의 내부 통제 부실은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빗썸 61조 오지급 사태. 이건 마치 소방서가 불난 집을 보고도 소화기가 없어서 못 끈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빗썸을 검사했지만 정작 내부 통제 부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과거 2번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는데도 3번째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실시간 정산, 다중결제, 외부 감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거래소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5대 거래소 전체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점검만 하고 넘어가는 보여주기 감독으로는 제2, 제3의 빗썸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한 만큼 규제와 감독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몫이 됩니다.